지금 검사징계법에 이제 징계 사유를 보면 이렇게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기본적으로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태업 비슷한 형태의 그런 항명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뭐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은 이 역시도 법문대로만 읽어보면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느끼게 되는데 일단은 김영근 특검보가 오늘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당혹스럽게 생각을 한다. 입장 전문이 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철저히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이고 그런 측면에서 현 단계의 복귀 의미는 아닌데 언론 기사 제목이 조금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하다면서 이제 수습을 하는 듯한 모양을 취했는데 아까 장윤선의 말대로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국면이 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정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서 지금 이제 가장 소위 말해서 오늘이 이제 원래 대법원장 출석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사법화동처럼 콜라보를 형성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아, 뭔지 알겠다. 네. 네. 딱 좋은 날이라는 거지, 오늘이. 네. 오늘 딱 때리기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취임 100일 잠깐 넘은 정부 여당과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검찰이. 네, 검찰이, 검찰이. 예. 게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서 꺾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이제 보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한 송. 저는 이제 사인회동 얘기를 다 떠나서 이걸 왜 밝혀야 되냐면 이번에 넘어가면 다음 대선에는 제가 봤을 때 한 달은 너무 길죠. 일주일 앞두고 때릴 수도 있어요. 이제. 예, 정치 게임 막 합니다. 이제 파기한 송 우리가 그때도 똑같이 설명하냐 파기한 송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사유는 저는 이해 못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로그 기록하고 사실상 전화합체 회부된 지 이틀 만에 남겼잖아요. 설명을 해달라고요. 배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로그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밑에 연구관들 시켜서 자기는 몇 페이지 읽었는지 혹시라도 결론 내려놓고 때렸는지 그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천대 행정청 나와서 처음에는 읽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제 쪼으니까 아 이거는 원래 뭐 그런 식으로 법률심 하는 거라고 원래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30 지금까지 받은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상세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시 이게 재발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꺾이면 다음에 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타이밍 싸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필이면 검찰청 해체가 이루어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되는 날 이렇게 발표를 기습적으로 한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원을 향한 조희대 청문회가 무산된 무위에 그친 날을 딱 골라서 이렇게 그 검사들이 이런 날을 골라서 성명을 냈다는 데 분통이 터지는 것이고 저는 밑에 보면 표면적으로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민생사건 미제 처리 얘기하는 게 더 꼴배기가 싫은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걸 요청드린다. 가증스러운 야, 거죠. 그쵸? 예. 진짜 가증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 법원 검찰이 동다발로 이렇게 그 입법부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 심지어 오늘은 천대엽 행정처장도 안 나와버렸어요. 그냥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 검증을 아까 추미애 위원장 발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마 10월 그 추석 연휴 15일에. 끝나고 바로 10월 5일인가? 네. 15일. 15일 끝나고 이제 바로 가겠다. 예, 대법원에 직접 현장 검증을 간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이정주 기자가 잘 정리한 대로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예. 그 사실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암약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본인들의 생사여탈권이 달려있는 검찰청을 마침내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발톱을 숨기지 못하고 마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검찰 동호회를 비롯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한마음 한뜻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예, 버티고 싸우고 이겨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세상을 되찾자 이런 걸 결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국민들은 뭐 바보입니까? 그동안 봤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리가 만무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문제가 된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필벌하고 네. 정리하고 그리고 뭐 좀 다소 차질이 빚는다 한다면
특검 연장 다시 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김건희 특검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여기서 어영부영 대충 미봉책을 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갔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가 나올 수 그리고 있겠다는 생각이 검사들은 이제 임용될 때 검사 선서라는 걸 하거든요. 네. 거기 이제 이런 그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말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다라고 선서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검사 선서에 정합성 있는 대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명백하게 뭐 이제 검찰로서는 물론이고 검사로서는 물론이고 사실 법조인으로서 자격도전 없다고 상식 보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곧 김건희 특검이 곧 이제 기소를 이제 중요 이제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좀 더 고민하고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런 집단 항명을 함으로써 특검 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소를 해서 과연 그 기소를 통한 재판이 과연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검사들이 봐주게 한 거 아니야? 이 수사관들이 봐주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좀 더 수사기간을 늘려서라도 저는 진짜 가능하다면 파견검사 전원 다 교체를 하든지 아예 진짜 민간에서 다 수혈을 해서 수사기간을 늘려서라도 저는 좀 아예 전체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소유지라는 게 검사만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아닌 자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이제 특검보를 제외하고 이렇게 그 공소유지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뭔가 이제 틈새를 검사들이 정확히 알고 덤비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자리에 대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계속 이렇게 한피력하면서 원래대로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하는 건데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게 윤석열 정부 때 검사들이 한 중대범죄 수사 뭐가 기억나십니까? 별로 없어요. 뭐가 있지? 이재명 대통령 수사밖에 이재명 없지. 대통령, 그렇죠. 그게 유일한 중대범죄 수사라고 선거-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선거법이 네. 중대범죄예요 지금. 그러네. 선거법 위반이.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검사들이 한 행태를 본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중대범죄 수사라는 칼자루를 치면 무슨 수사를 한다고 의심을 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기 조직 보위적인. 그렇죠.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고, 근데 저는 이 그 검사들의 이 집단 반발 자체도 제가 딴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 자체도 수사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날짜를 맞춰가지고 본인들의 주장을 성명서 형태로 발부를 할 때는 사전 모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집단 반발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검찰에서 이런 뭐 입장이 나왔어 정도로 언론도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또 정성호 법무부에서 이 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대충 넘어가고 오히려 뭐 이문정 검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한다면 개혁이 거꾸로 갈 위기에 봉착한 거 아닌가 싶은 그래서 위기감도 듭니다. 사실은 정성호 장관의 역할이 중요한 게 검사 징계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그 징계받을 행위들 제가 열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도 윤석열을 추미애 장관이 징계할 때 네. 당시에 그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나선 겁니다. 네. 똑같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감찰을 지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찰해야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명백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날도 골랐고 특히 아픈 부분이니까 자기네가 그나마 지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곧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요 시점에 요 타이밍에 그런 부분을 공략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무슨 법리적인 거라든가 정당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에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검사가 정치검찰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시스템을 개정하는데 그것도 특검한테 목소리를 내달라고 대놓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왜 넌 가만히 있냐? 우리가 안 그러면은 협조 안 할 거다라고 진짜
협박을 한 거죠. 전 이거는 정말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완전히 위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또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단호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뭐 사방팔방에서 정성호 장관이 징계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게 그렇죠. 정성호 네. 장관을 향해서 뭐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가혹하다라는 표현보다 더 센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고통을 준다는 잔인하게 표현도 쓰고. 하냐, 네. 뭐 이런 잔인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알고 있었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건가 싶은 정도 느낌을 받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예, 미리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사전에 네. 뭐 이런 보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작심 발언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검찰을 향해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이제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생각해 두었던 입장을 오늘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 사라질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자초한 측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나온 얘기가 30년이에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본인들이 자초한 문제가 그렇게 많으면 성찰하고 자성하고, 그러면 공소청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기재부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하고 그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기재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검사들도 똑같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자기들은 목소리가 크고 우리는 특별해라고 주장을 하고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보타지하는 그러니까, 방식으로 네. 겁박을 하느냐. 저는 이 작태가야. 아니, 그래놓고 옛날에 공무원 노조 때려잡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쵸. 공무원이 뭐 정치적 중립 네. 의무를 위반했네 뭐냐 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런 일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처벌했던 사람들이 검사들이에요.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본인들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완전 이율 배반의 끝판왕들이네요. 네. 그것도 그런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무분별한 이제 그 항소 상고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동민 전 의원, 네. 김갑수 전 대변인 이런 분들 사실은 검찰에서 기소했는데 지금 1심에서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죄에서 항소나 상고를 하면은 실제로 결과가 두 바뀔 확률이 오늘 정성호 장관한테 물어본 것 같던데 뭐 1.7%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8.3%는 계속 무죄가 유지되는데 기계적으로 국가야 뭐 세금 가지고 하는 거고, 그 검사가 뭐 대충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상관없지만 그 공소유지를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1, 2, 30 내내 돈 들이고 시간 다 뺏기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변호사님 계시지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개인 또는 어떤 집단 조직이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형사 끝나잖아요. 다 묶어서 또 민사예요. 줄줄이 또 사탕이야. 줄줄이 사탕이에요. 안 끝나. 이게 그러니까 피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게요. 예, 이게 그리고 약간- 조사 한번 받으러 다니기 시작하면요, 일상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검찰이 자기들은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상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니까. 올라오면 또 계속해서 하여튼 반드시 꼬린 시킬 때까지 끝까지 피를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냐.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또 이제 책임이 막중한데 결국은 형사소송법을 고쳐가지고 무분별한 항소 상고, 특히나 법리적으로 크게 다툰다거나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런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거고, 그것도 이행되는 건데, 여간 여러 가지로 사실은 검찰 제도에 대해서 정말 성찰해 보게 되는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검찰만 그런 게 또 아니고 직위원 관련된 거, 어. 야, 결국은 이제 판사도 불패입니다. 판사 불패.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번에 신임 법관들 전체 가운데 검사 출신이 35명인가? 네. 제일 많았어요. 왜 이동할까? 검찰청 문 닫을 것 같으니까 이게 옆집으로 가는 거죠. 그쵸. 난파선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분보장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검사들 니네 잘못하면은 지위 박탈되는데 판사들은 그런 거 없어. 헌법이 신분보장돼. 신분보장돼. 야,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 법원의 검찰화.
그런 게또 문화 걱정된다는 자체가 거지. 아니 왜냐하면 네. 보십시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방 법원장들 본인이 싹 임명해가지고 때를 쓰는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라고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하니까 그 이튿날 바로 전체 법원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위헌이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찾아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요구하는구나. 그 양분하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 포기란 없다 이 사람들한테. 그런 걸 느끼게 하는 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네. 됐는데 야 이제 또 이제 이슈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지금 네. 뭐 저 좀 약간 하한기에 네. 이제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제 국감과 동시에 물론 이제 추석 때 조금 힘들 그렇죠. 수 있겠지만 네. 국감 때도 상당히 많은 이슈가 터져 나올 것 같고 뭐 방금 보니까 또 무슨 변호인마저도 윤석열의 영향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고 재판날 영양 상태에 대해서 예, 재판날 뭐 컵라면하고 건빵 먹었다. 아니 일반인들은 평소 진짜.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야. 정말로 걱정이 진짜 뭐- 김계리 변호사가 윤버지 네. 예, 김계리 변호사가 또 그런 얘기를 자기랑은 했는데 비싼 거 먹었으니까 그러겠지 옛날에 보니까 그렇죠. 그런 사진이 공개됐죠 예, 식당에서. 맞아요, 예. 맞아요. 식당 사진 공개했었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참 아직도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싶습니다. 그 이런 검사들의 그런 항명 사태들을 또 윤석열 얼마나 김건희는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기꺼이 즐기겠습니까? 예. 그렇죠. 공소유지 대충 해가지고 그렇죠. 나 풀려나면 되겠네 네. 이런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헛된 망상에 네. 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정말로. 변호인들이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팀에서 집단 사보타지 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누구 있지? 이런 줄 얘기해봐 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래. 네. 뭐, 아이고 아유, 정말로 진짜. 같이 한심해지는 방향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원래 하던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마친 다음에 그런 주의 주장을 그렇죠. 했더라면 그렇죠. 얼마나 그나마 나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수사 도중에 마치 누구를 이 담보로 잡고 있듯이 볼모로 잡고 있듯이 하는 거는 더군다나 이 특검을 볼모로 잡는 거는 국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용납이 안 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제가 10초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야의 이제 속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정대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추석 전에 어떤 검찰 개혁하겠다는 게 그 너무 이르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언론인들도 그렇고 이걸 조금 이제 템포를 조절해야 되지 않냐. 정성호 장관도 초창기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아리까리하면서 약간의 잡음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특검 검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 발톱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사람들이 그래서 추석 전에 하자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그쵸. 불을 뽑아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고 검찰 개혁의 속도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린 게 내용이나 질 모든 측면에서 더 빨라지고 더 엄격해질 겁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